이재명 파리 무리들 뿌리 뽑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민주당 당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정봉주입니다. 40년 민주당 당원인 저 정봉주가 제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민주당에 대한 충정과 민주당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대표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 윤석열 탄핵에 대한 결기, 그리고 정권을 교체하고 민주당 4기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는 간절함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런데 이 절체절명의 시대적 과제를 위협하는 최대의 걸림돌이 우리 내부에 있습니다. 이재명 파리하며 실세놀이하는 무리들입니다. 저는 당의 단합을 위해서 이들을 뿌리 뽑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팔아 권력 실세놀이를 하고 있는 이재명 파리 무리들, 당을 걱정하는 많은 이들이 알고 분노하고 있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쉬쉬하고만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을 갖고 어떠한 모진 비난이 있더라도 이들을 도려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들은 이재명을 위한다며 끊임없이 내부를 갈라치고 경쟁 상대를 적으로 규정하고 당을 분열시켜 왔습니다. 이재명 이름팔아 호가호의 정치, 이름팔아 하는 호가호의 정치, 실세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당을 아끼고 걱정하는 많은 당원들이 알면서도 속으로만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저는 당원대회 기간 내내 끊임없이 통합을 강조했고 맏형으로서 그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승리를 위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통합을 져야 하는 당 내부의 암덩어리인 명파리를 잘라내야 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누가 뭐라 해도 민주당의 최대 자산이며 정권 탈환의 가장 큰 가능성입니다. 정치는 성과이며 실적이라는 당연한 사실을 명징하게 보여주었고 국민은 이재명을 통한 정치 패러다임의 변화에 환호했습니다. 소년 노동자 출신 정치인에게 아낌없는 지지를 보내주었고 그 지지자들 제일 앞에 저 정봉주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 마음 변함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이재명 파리 무리들을 방치한다면 통합도 탄핵도 정권 탈환도 어렵습니다. 이재명의 정치는 계파 없는 정치였습니다. 벌판에 홀로 선 이재명의 유일한 계파는 당원이었고 국민이었습니다. 그 정치를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합니다. 그 최우선 과제가 이재명 파리 무리들 척결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민주당 당원 여러분, 저에게 박수 대신 차가운 독방을 선물한 이명박 정권, 그 이명박에게 최종 면죄부를 준 BBK 특검, 그 특검 파견 검사 중 한 명인 윤석열 검사, 14년 뒤 그는 대통령이 되어 지금 대한민국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탄핵은 정봉주의 숙명입니다. 더 이상 미루지 않겠습니다. 민주당의 미래, 민주당의 정권 탈환을 위해 이재명 파리 무리들을 척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상입니다. 이재명 파리 무리가 누군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누구나 알만한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이 기자회견을 보고요. 머리 쳐들면서 발끈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당원대회가 진행 중이고요. 선거가 진행 중입니다. 당원대회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그들의 실체가 드러날 것이고 본격적인 당의 혁신이 시작될 것입니다. 최근 사석에서 그 이재명 가만두지 않겠다는 발언이 나왔다고 하니까 그 증인은 어떻게 나옵니까? 사적인 대화다 보니까 이제 본의가 좀 과장되게 전해진 부분이 있고요. 이렇습니다. 귀여워 죽겠다고 하면 귀엽다는 것이지 죽겠다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적인 대화다 보니까 진위가 좀 과장된 측면이 있었다. 예,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른바 이재명 파리를 이렇게 척결하겠다, 뿌리 뽑겠다라고 오늘 기자회견 하시게 되는 건 계기가 있을까요? 전국을 돌았잖아요.
많은 당원들이 이미 알고 있더라고요. 바닥이 부글부글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하는 게 호가호의 정치를 해요. 처음에는 대표를 존중해 주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본인 자신이 대표입니다. 점점 더 대담해집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당의 분열입니다. 갈라치기입니다. 아마 기자분들도 알고 많은 당원분들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재명 탈이라는 게 현재 최고위원 후보에서도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최고위원 후보들 중에서요? 네.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게 내용이 사실은 조금 모두가 알고 있다고 하지만 너무 모호해서 전달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의미나 비판을 설명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그 최고위원 선거가 진행되고 있고요. 선거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수면에 드러나게 될 겁니다. 김두관 후보님 같은 경우는 저희 혁신회의를 관련해서 말씀하시고 하는데 지금 친명 탈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어떤 집단을 의미하는 건지. 예, 그거는 선거 끝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척결은 어떤 방향을 말씀하시는 건지가 본격적인 당의 혁신은 어떤 걸 또 의미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 모습은 그 구체적으로는요. 민주당이 혹시 오래되신 분들은 2001년 홍삼 트리오 사건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때 당시에 그 김대중 대통령의 삼남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니까 문제 제기가 있었고 동교동의 좌장 건너갑을 물러나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정동영, 천정배, 신기남 세 분의 천신정 정풍운동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23, 4년 동안 민주당에서 제대로 된 혁신, 제대로 된 정풍운동이 없었던 것은 그러한 그 호가호의 정치가 없었습니다. 실상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일 모레 대선을 치러야 하는 절대절명의 과제가 있는데 그런 세력들이 생각외로 많았고 그리고 생각외로 많은 당원들이 우려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최고위원 후보들 중에 없다고 하신 거는 예. 뒤에서 그 배우 조정하는 세력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크게 배우 조정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기자님들 중에서 일부는 알고 있을 것이고 수면에 많이 드러나진 않고 있는데 웬만한 기자분들하고 얘기를 하면 또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많은 당원들이 그러니까 당을 우려하고 걱정하는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시고 실체를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왜 아무도 얘기를 안 하지? 그런 문제의식이 저를 여기까지 불러낸 겁니다. 그러면 전대 끝나고 밝히실 생각은 있으신지. 전대 끝나면 이제 혁신 정풍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야 된다고 하는 그 뜻이 오늘 기자회견 목적이거든요. 예. 혹시 아까 좀 박원석 대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과장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과장됐다고 안 했습니다. 진위가 좀 왜 진위가 좀 과장된 측면이 있다. 진의. 예. 진위가 과장된 예. 측면이 있다고 했는데 예. 앞선 보도에 따르면 최고위원은 만장일치되고 예. 이재명 대표와 이제 배치될 때 의견 개진을 하겠다 이런 식의 말씀을 한 걸로 보도가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그대로 있는지. 그 부분이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고위원은 만장일치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최고위원회의 주요 당무 결정을 많이 하거든요. 거기에 그냥 그 거수기가 되진 않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은 드러나지 않는데도 일부 지역 대의원이나 지역 관계자들이 갈라치기 하고 있는 게 상황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척결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그건 아까 이제 답변을 했는데요.
민주당엔 정풍운동, 혁신운동의 전통과 흐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패턴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예. 오늘도 그렇고 이제 다른 지역에서 선거운동 하실 때 예. 윤석열 탄핵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어요. 예. 탄핵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인 방안이라고 하시나요? 그건 이제 여러 차례 언급을 했는데요. 방송에서는 이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2016년, 17년을 기억을 해보시면요. 탄핵은 두 가지 과정을 겪습니다. 먼저 국민들 심리와 마음속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는 정치적 탄핵이 먼저 진행이 돼요. 그리고 그 정치적 탄핵에 영향을 입은 입법부가 제도적 탄핵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총선에서 192석을 준 건 실질적으로 정치적 탄핵은 진행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2016년과 조금 다른 상황은 그때처럼 거리 집회에 많은 사람들이 그때보다는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럼 정치적 탄핵을 조금 더 이끌어갈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해야 한 다음에 그다음 이제 나머지는 국회에서 입법부에서 제도적인 탄핵입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가는 것이니까 그런 과정을 좀 충실히 따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파리 무리들과 이재명 대표를 분리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제 견해에 공감하고 이런 게 정말 정봉주가 주장하는 게 당의 분열을 단합을 져야 한다. 그리고 이런 분열 세력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공감하면 좀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좀 많이 두들겨 맞겠죠. 그런데 제가 오늘 기자회견까지 자처하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건 온갖 시련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꿋꿋하게 밀고 나가겠다는 취지입니다. 총리 박원석 의원이 정봉주 후보가 이재명 대표의 최고위원 선거 개입에 상당히 열받아 있다라고도 말했는데 이거는 어떤 입장이세요?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러려니 합니다. 그러면 박원석 전 의원이 말했던 거는 사실이 아니다? 아니면 박원석 전 의원한테 혹시 그 이후에 연락을 하시거나 뭐 입장을 받은 적이 있으실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적 대화다 보니까 이제 본의가 좀 과장된 측면이 있고요. 그 이후로는 통하지 않았고 박원석 의원 말씀은 뭐 본인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답을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후보님 혹시 이재명 후보가 예. 당의 단합을 저해한다고 판단이 되면 이재명 대표도 개혁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애정이나 당의 유력한 대권 주자에 대한 믿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 여쭤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최고위원 선거 자체가 예.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예. 그 김민석 후보에 대해서 왜 이렇게 표가 안 나오냐 이 지적을 한 뒤부터 판도가 바뀌었거든요. 예. 거기에 대한 서운함이나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심정이나 소감이 어떤지.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려니 합니다. 혹시 이런 문제의식에 관해서 이재명 대표랑 따로 얘기도 해보셨나요? 아마 이제 최고위원회 혹시 제가 들어가면 논의가 되겠죠. 요즘 기자회견도 그렇고 최고위원 후보님들 간의 갈등이 거의 깊은 것도 사실입니까? 최고위원들 간에 갈등이 있나요? 후보님들 간에. 그러니까 후보들 간에 갈등이 없는 거로 어제 뭐 누가 다른 최고위원 후보가 저를 공격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고 옆에서 저는 잘 못 들었는데 했다 그래갖고 제가 그 후보한테 바로 앉은 자리에서 저겨냥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요 그러던데요. 예. 앞서서 예. 나오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자면 김부겸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아예 뱃살과의 결별, 혁신의 해체라고 좀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여기에는 좀 공감을 하세요? 그거는 선거가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선거가 진행 중입니다. 선거가 진행 중이어서 답변을 미루신다는 건 어떤 측면에서? 선거가 진행 중이면 본격적으로 지금 액션을 취하기에는 아직 시기가 아니라는 거죠. 예. 예, 감사합니다.